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양가 부모님이 모두 배려해주셔서 집에 콕 박혀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16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확실히 16주에 접어드니까 좀 입덧이 끝나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직 완벽하게 모든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거의 끝나가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한 달 만에 우리 튼튼이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데요. 이 한 달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일 가면 이제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16주에 접어들었으니까 아이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아들이건 딸이건 크게 상관없긴 해요. 아들도 좋고 딸도 좋긴 합니다만 뭐 굳이 좀 한쪽을 더 마음이 좀 더 가는 쪽을 꼽아 본다면 딸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어 있기는 합니다. 네, 아들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좀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내일 병원 가서 성별 확인하기 전에 아이 성별을 예측해보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이 성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찾아보면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것들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재미로만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한번 같이 성별 예측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난황의 위치로 아이의 성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5주, 6주쯤에 이제 아기집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 아기집 안에 난황이 있는데 여기서 난황이란 엄마랑 아이랑 탯줄로 완벽하게 연결되기 전까지 아이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난황이라고 하는데 그 아기집을 중심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이 난황이 왼쪽에 좀 더 가깝게 붙어 있으면 아들이고 오른쪽에 좀 더 가깝게 붙어 있으면 딸이다 라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막 사람들이 말하는 썰인 줄 알았는데 뭐 최초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램지법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에 따라서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영상이 좌우가 반전돼서 보이는 게 가끔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기기가 좌우가 반전이 된 건지를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뭐 어쨌든 재미로 해볼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이는 난황이 왼쪽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측으로 한다면 우리 아이는 아들인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중국 황실 달력을 이용해서 아이 성별을 예측해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달력처럼 생긴 건데 엄마의 임신한 나이를 만으로 쳤을 때 그리고 아이가 임신된 달을 음력으로 쳤을 때를 이제 조합을 해보는 그런 달력입니다. 이게 그냥 약간 장난스럽고 그냥 재미있게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달력 밑에 막 이런 글귀도 써 있었어요. 뭐 이 달력은 뭐 700년 전에 뭐 중국 황실 무덤에서 발견됐고 뭐 정확도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져 왔으며 99%의 정확도를 보인다. 뭐 이런 글이 써있기는 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보시면 표 위쪽에는 엄마의 만 나이, 아이를 임신한 나이를 만으로 했을 때가 쭉 써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아이를 임신한 달을 음력으로 쳤을 때가 쭈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콕콕 집어서 쭈르르르르 뿅 해서 만나는 칸에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가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했을 때는 딸로 나왔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측했을 때는 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 성별 테스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사이트예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진짜 쉬워요. 링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엄마랑 아빠가 태어난 해 그리고 달을 이제 입력하시고 우리 아이가 수정된 해와 달을 입력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예측해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원리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재미로 해봤을 때 저는 여기서 또
딸이 나왔어요. 딸. 다음으로 네 번째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임신 10주차 이후부터 아침 첫 소변을 이제 컵에 받아서 거기다가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면 딸이고, 뭐가 이렇게 보글보글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거품이 일어난다 하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썰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나름 원리가 있더라고요. 베이킹소다가 염기성이라서 산과 만나면 거품이 생기면서 중화가 되는데 태아 성별에 따라 소변의 산도가 다르다라는 논리에서 시작된 썰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거품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예측이 나오네요. 자, 다섯 번째 방법은 보통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각도법입니다. 이게 이제 12주쯤에 받는 초음파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 12주에 받은 초음파를 잘 보시면 이제 약간 뭔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아들은 아니고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이 그 시기에는 다 뭔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주를 지나면서 16주까지 그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아들이라면 점점 더 존재감 뿜뿜 하면서 발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딸이라면 점점 없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주가 지나야 더 확실하게 성별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친구랑 이 척추랑 이루는 각도를 보고 딸인지 아들인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초음파 사진상에서 아이의 척추랑 이 뾰족하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게 수평이다 하면 딸. 근데 약간 자세히 보니까 얘가 약간 한 30도 정도 약간 위를 좀 보고 있다. 아들이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또 이제 인터넷 후기를 찾아봐도 다른 것보다도 각도법으로 예측을 했을 때 잘 맞았다는 분들도 많고, 확실히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보면은 아들하고 딸하고 이 각도가 확실히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12주 때 받아온 초음파를 막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아이가 수평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딸입니다, 딸. 다섯 번째 예측은 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태몽입니다. 태몽. 저는 아직 태몽을 꾸지 않았고, 태몽을 늦게 아이를 갖고 나중에 뭐 꾸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태몽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님이 꾸신 게 태몽인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그때 저희 아이 생겼다고 말 처음 했을 때 5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되게 크고 빨갛고 예쁜 사과를 받았다, 뭐 이런 꿈을 꾸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과일 태몽은 딸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태몽만 본다면 또 저희 아이는 딸이 되겠네요. 다음 또 일곱 번째 예측해볼 수 있는 게 엄마가 땡기는 음식으로도 이제 예측을 많이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입덧이 좀 심해서 고기가 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안 나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좀 입덧이 괜찮을 때 음식이 좀 먹을 수 있을 만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고기는 잘 땡기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뭐 소고기, 삼겹살 뭐 이런 걸 진짜 좋아하는데 고기가 별로 안 땡기고 오히려 과일? 근데 또 제가 원래 과일을 잘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과일을 사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보면은 딸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게 입덧의 심함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죠. 입덧이 좀 잠잠하고 상대적으로 덜 힘들면 아들일 경우가 크고, 좀 입덧이 좀 심하다 하면 딸일 경우가 크다. 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딸일 경우에 입덧이 좀 심한 이유가 이게 아들보다 딸이 좀 더 예민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더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어디 썰을 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쳤을 때 저는 입덧이 조금 힘들었던 편이기 때문에 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8가지로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전 8가지 중에
2대 6으로 딸이라는 예측이 더 우세하네요. 근데 진짜 이게 저도 해보면서 느꼈지만 이건 진짜 그냥 재미로 해봐야겠다. 왜냐면 일단 신빙성이 별로 없고 인터넷 찾아보면 저는 입덧을 막달까지 힘들게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뭐 고기 그렇게 먹었는데 딸이에요.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 앞서 했던 다른 테스트들도 예측이랑 실제랑 다르게 나온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맹신할 수 없고 그냥 진짜 재미로만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해보는 거랑 별개로 그냥 내가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촉? 엄마로서 느끼는 어떤 촉을 봤을 때 저는 딸일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그냥 왠지 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우리 아이는 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일 병원 가서 성별 확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5일 월요일이고 드디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11시 10분에 예약했는데 12시 반에 진료받았어요. 아니, 선생님이 오늘 응급 수술이 있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환자 예약이 다 밀린 거예요. 뭐 어떻게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솔직히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기본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임신도 했고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좀 힘드니까 좀 그랬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또 의사 선생님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좀 오히려 제가 더 괜찮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 응급 수술이라는 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짜증이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어쨌든 보고 왔습니다. 아니 사실 초음파상에 잘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리 그냥 초음파 자체가 좀 오늘따라 선명하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의사쌤도 잘 안 보이기는 한다. 확실한 거는 4주 후에 정밀 초음파 때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전 봤습니다. 그 흐릿한 초음파 안에서도 우리 아이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 전 봤어요. 남편도 봤어요. 의사쌤도 보셨습니다. 의사쌤이 확실하진 않지만 다리 사이가 매끈해 보이긴 합니다.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물론 끝에 확실한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튼튼이는 딸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 결론, 제가 예측한 것과 우리 튼튼이의 실제 성별은 일치했다. 제발 제가 한 달 후에 정밀 초음파 예약하고 왔는데 그때 갑자기 오늘 안 보였던 고추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들이 싫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잠정 결론을 딸이라고 지어버렸기 때문에 반전은 없을 거예요. 튼튼이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